안녕하세요. 이른바 여화 문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상고 우리 민족의 문명 창달을 엿보고자 합니다. 여화 문명은 우리 환족의 고토인 여화의 서쪽에서 발굴된 문명에 대한 통칭이지요. 여화 문명은 연대상으로 환국, 신시, 배달구 그리고 당군 조선의 문화입니다. 고대 우리 동이족의 여화 문명이 황하, 중류 및 양자강 하류 근방의 중국 문명보다 연대적으로 훨씬 앞섰다는 사실이 고고학에 의해서 밝혀지자 중화 문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 학자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유물 발굴 결과 여화 문명은 황하 중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1000년 이상 앞선 문명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황하 중류 은어 유적보다 더욱 오래된 갑골문이 여화 문명에서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의 유물들은 요서, 요동, 만주, 한반도가 단일 문화권으로서 우리 결의 문명 지역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죽은 조상들은 말이 없지만 그들이 남긴 유물들은 지금도 살아서 오히려 기세찬 웅변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발굴된 여화 문명의 유적들은 연대순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화서 문화가 있는데요. 서기전 7000년부터 6500년까지로 추정되고 신석기 시대로 일컬어집니다. 둘째로 흑룡화 문화는 서기전 6200년부터 5200년으로 생각되었고요.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지만 이 시기에 고도로 세련되게 연마된 옥기가 출토됩니다. 셋째 사회문화는 서기전 5600년 이후고요. 신석기 시대로 역시 추정되고, 네 번째 부화문화는 서기전 5200년부터 5000년까지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조보구 문화는 서기전 5000년부터 4400년까지이고요. 역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조보구 문화에서는 그 뒤에 홍산 문화보다 연대가 앞서지만 홍산 문화보다 더욱 세련된 체문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기술이 발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을 뒤엎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지능과 예술 감각이 오늘날의 인류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대 인류 문명에 대한 온갖 오해와 온갖 왜곡과 온갖 잘못된 판단의 미궁 속을 헤매게 됩니다. 여섯 번째 홍산 문화가 있는데요. 서기전 4700년부터 3000년까지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로 알려져 있지만 구리 제품이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동석 병용 시대라고 불립니다. 인류 발상지 근처의 메소포타미아 우바이드 문명에서도 이 시대가 금석 병용 시대였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바이드 문명은 서기전 6750년부터 1750년까지로 추정되는 문명입니다. 일곱 번째 소하연 문화는 서기전 3000년부터 2000년경까지의 문화인데요. 역시 동석 병용 시대로 추정되고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고리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에서는 갑골문 이전의 상용 문자로 추정되는 질그릇에 새겨진 문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하가점 하층 문화가 있는데요. 서기전 2000년부터 1500년까지입니다. 조기 청동기 시대로 추정됩니다. 자, 여화 문명 유적이 중국 황제 즉 공손헌원족의 문명이라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대단한 연대착오입니다. 공손헌원은 기껏 서기전 27세기 이후의 인물이나 앞에서 보다시피 여화 문명은 서기전 7000년까지 소급되죠. 공손헌원의 조상들의 문명이라고 해도 그들의 주장은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옛 문헌에 의하면 공손헌원의 조상들은 우리 동이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상의 여화 문명은 시종일관 모든 유물이 우리 환족의 것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화 문명은 당군 조선과 그 선대의 문명이라고 우리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여화 문명을 깊이 연구한 우시라 교수도 여화 문명이 황제 공손헌원족의 문명이라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네요. 여화 문명이 우리 민족 조상들의 것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로 증명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실들 가운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흑룡화 문화에서 서기전 6200년경에 생산된 옥귀거리의 원산지는 압록강 서편 요동반도의 수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화 유역의 흑룡화 지역과 압록강 서편 요동반도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단일 문화권이었다는 거죠.
단일 문화권임과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적어도 환국시대, 그러니까 서기전 7000년 이후부터 옥문화가 고도로 발달했음이 흑룡화 귀걸이 등에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흑룡화 옥 귀걸이의 재료가 수암옥이라는 사실은 환국시대부터 요소와 요동이 동일 문화권이었음을 방증하는 거죠. 흑룡화 옥 귀걸이와 동일한 모형의 옥 귀걸이가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문암리 유적은 서기전 6000년부터 3000년경 혹은 그 이전의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 최고의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흑룡화 문화보다 시대적으로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환국 당시 요소와 요동, 강원도가 하나의 동일 문화권이었음을 변증하지요. 환국은 서기전 7200년경부터 서기전 3900년경까지의 나라였다고 우리 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양의 옥귀걸이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에서도 발견되었죠. 여수 안도리의 옥귀걸이는 서기전 4400년경에 신시 배달국 시대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남 사천 선진리 유적에서 발견된 결상이식, 즉 귀걸이의 연대도 서기전 5000년에서 4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우리 민족이 요소와 요동,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두루 퍼져 있었음을 의미하죠. 안도리는 여수 앞바다에서 비교적 먼 작은 섬입니다. 섬에서 그런 유물과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지형이 오늘날과 동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신시 배달국 시대의 우리 결의 인구가 섬들에 들어가 살아야 할 정도로 크게 팽창해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줍니다. 동일한 유형의 옥귀걸이는 연해주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요소와 요동, 연해주, 한반도가 모두 서기전 6000년의 환국시대의 동일 문화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옥귀걸이는 서기전 5000년에서 4000년에 중국 양자강 하류 유역까지 진출하죠. 서기전 2500년 무렵에는 이것이 중국 남부의 해안도시 광주 근처 주강 유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결의가 거기 회대지방 남당, 즉 양자강 하류 유역까지 진출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유화 문명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의 문명이라는 사실은 햇살무늬 토기에 의해서도 입증됩니다. 흑룡화 문화,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유적,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유적, 기타 한반도 전역에서 햇살무늬 토기가 발견됩니다. 특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인 대흑산도와 소흑산도에서까지 햇살무늬 토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당시와 오늘의 지형이 유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신석기 시대라 불리는 상고시대에 이미 그런 섬들에까지 우리 결의가 들어가 살 정도로 인구가 몹시 번창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문암리 유적에서 발견된 각종 토기의 문양 20가지 가운데 꺽쇠문, 단사집선, 반죽관문, 조문, 지자문, 격자문, 방사선문 등 7가지를 제외한 14가지가 소화서 문화 토기에서도 모두 나타나 보인다고 우시라 교수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조보구 문화의 번개무늬 토기는 연해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된 번개무늬 토기와 모양뿐만 아니라 제작 기법까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유물들은 환국과 신시 배달국의 판도가 우리 사서에 기록된 대로 대단히 넓었음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전기와 고속의 통행수단을 발명하기 전까지 상고시대나 근세시대나 인류의 이동속도와 활동 범위는 동일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고시대로 올라갈수록 인류의 이동이 거리가 짧거나 빈도가 낮았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등 대제국이 있었다면 그 이전의 상고시대에도 얼마든지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서양이나 혹은 근동지방에 대제국이 있었다면 우리 극동에도 얼마든지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장구하게 흘러서 그런 대제국들의 자취와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멸실되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